이번 사연은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던 남편 통장을 모두 수거하고 염치 없는 시부모 돈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고 연년생 남자아이 2명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 몰랐던 남편의 돈 관리 문제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은 이유는 첫째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의사가 둘째 생각 중이라면 얼른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겠다. 언제 상태가 나빠져서 수술할지 모른다고 하기에 둘째 시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방에 둘째가 생겨서 낳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주말마다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편에게 비상금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쯤 알게 되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 뭐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알고 있어도 남편에게 비상금에 대해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버이날 챙겨야 되지 않냐? 연휴이기도 하니 같이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막내가 아직 돌도 안 됐고 큰애도 식당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니 이번은 조용히 넘어가자. 우리 상황은 부모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다. 그냥 이번엔 부모님께 전화만 하고 넘어가고 생신 때 선물을 드리자 하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 했죠. 저희 시부모님은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따로 전화드려서 올해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식당 가는 게 어렵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죠. 그리고 6월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아하실지 상의했어요. 저희 집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써요. 매달 생활비 결제 대금 관리하면서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남편의 비상금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월 8일 아버님 100만 원, 어머님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이체했더라고요. 저는 어버이날에 전화로 안부 인사만 하고 생신 때 선물 용돈을 드리자고 한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고요.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게다가 더 쇼킹한 것은 비상금이 남편의 용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상여금을 모아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연봉제라 상여금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2월, 9월에 상여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하나도 안 주고 모아놨던 거예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당신 나한테 뭐 속이고 있는 거 없냐고 물었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없냐고 물었더니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사람 떠보지 말고 직접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로 용돈 이체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바보 천치로 여기고 살고 있었냐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어버이날 전 주말에 시부모님 찾아뵙고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전화만 하고 생신 때나 제대로 챙겨드리자고 하지 않았냐. 나는 당신이 용돈 드리는 것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용돈 안 줘도 된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 우리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나는 당신이 월급 타면 용돈으로 쓰기 위해 현금 50만 원 이체해 놓은 그 돈을 모아서 비상금 만든 줄 알았더니 상여금을 받아 모아서 시부모님 드리고 있었냐? 와이프인 나한테 상여금 받는다고 말하기가 그렇게도 싫고 아까웠냐? 나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당신만 믿고 아이들 낳고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어서 같이 살 수 있겠냐? 왜 거짓말하냐?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돈이 무섭다. 상여금만큼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꼭 필요할 때 쓰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네 상여금 혼자 다 쥐고 있고 너희 부모님에게 인심 쓰고 있었냐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어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주말마다 오셔서 아이 돌봐주시고 저는 좀 더 잘하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아이 둘 낳고 키우느라 일도 못 다니고 약해진 제 몸 관리하느라 힘든 마당에 자기 돈이라고 자기 부모한테만 인심 쓰는 남편이 사람인가 싶고 분하고 속상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장인어른 장모님도 용돈 두둑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네가 큰돈이 어디서 났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돈을 드릴 마음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올해는 크게 드리자고 하고 기분 좋게 드리면 되는 거지, 돈의 출처를 물어볼까 봐 처가에는 용돈을 안 드린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대답도 안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저는 근처 커피숍에서 제일 단 메뉴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막내가 깨서 운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 사이도 좋았고 남편이 나에게 숨기는 거 없이 성실하게 가정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용돈 받고 모르는 채 하던 시부모님에게도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어린아이는 키워야겠고 일도 못하고 몸도 안 좋아서 무리해서 연년생 키우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남편은 공인인증서를 집 PC에 저장해 놨고 급여일에 제 통장으로 전액 이체해 줬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지원 일절 없이 저희가 모은 돈과 친정 지원받아 결혼했어요. 현재 아파트 전세 대출 갚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알게 된 건데 큰애 낳고 시아버지가 조리원 비용이라면서 500만 원을 이체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도 남편이 상여금으로 준 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부모님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 계좌에서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시아버지로 바꿔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 면 좀 세워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출산 후 시아버지가 산후조리사 비용 하라면서 200만 원 붙여줬는데 그 돈 역시 남편의 상여금에서 이체한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여금을 받게 돼서 어버이날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었다고 이제야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에 사세요. 귀농하셨는데 밭도 작고 수입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살고 계세요. 60대 후반이시고 매일 3시간씩 일하시는데 급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어머님 혼자 쓰시기에도 빠듯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홈쇼핑 중독자예요. 남편 근무 시간에도 급하게 전화하셔서 5분 안에 저 물건 사야 한다. 네가 구매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팔 아픈 거 참고 손주들 봐주시는데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막 따졌어요. 왜 너희 부모님은 받기만 하시냐? 우리 엄마는 애들 봐주러 오시면서 반찬에 생필품에 2손 가득 들고 오시는데 뭐 느끼는 거 없냐? 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알고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애들 필요한 거 사주라고 다시 이체해 주세요. 그래서 친정 냉장고 바꿀 때가 돼서 제 비상금으로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말하고요. 남편에게 단판 짓자고 했어요. 앞으로 상여금 다 공개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했죠. 앞으로 나에게 돈 관리를 다 맡기지 않을 생각이라면 지금 얘기해라. 와이프 못 믿어서 돈을 안 주는 남편과는 살고 싶지 않으니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남편이 결혼하고 시어머니께 매달 20만 원씩 이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중단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건강하시니 일을 더 늘리셔도 되지 않냐? 우리 가족은 내시고 나는 일할 사정이 안 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어머니 용돈 안 드린다고 분명히 전화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전화를 했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님 용돈 이체하던 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남편 월급날이었어요. 저녁 늦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했는데 어머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매우 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땡땡이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통화한 것은 모른다고 했어요. 원래 월급날 점심쯤 용돈을 붙이던데 돈이 안 들어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용돈 못 드린다고 말하더라. 근데 그 이유는 네가 알 것 같아서 확인차 전화해봤다
고 하셨어요. 지난달에 애기 아빠가 어머님 용돈 못 드린다고 전화 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어요. 지난달에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과 어버이날에 저에게 말 안 하고 용돈 이체한 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주던 걸 안 주면 어떻게 하니? 다시 원상복구해 놔라! 하시더군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이 많다. 다시 회사 다니고 싶지만 아쉽게도 몸이 안 좋아 재취업할 수 없다. 땡땡이 아빠가 어머님께 전화했을 때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노인네 용돈도 끊어버리고 잘한다. 너는 친정에서 시어머니께 그렇게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라고 배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봐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엄마는 제가 용돈을 보내드려도 다시 보내주세요. 저희 엄마는 아픈 팔 수술도 해야 하는데 제 몸이 더 안 좋다며 조금만 더 도와주고 수술한다고 수술도 미루고 계시다고요. 어머님은 몸이 건강하시니 일을 늘리세요. 홈쇼핑도 끊으시고요. 어머님이 가끔 주시는 생필품 중에 질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쓰는데도 계획이 없는 어머님 같은 분에게 매달 용돈 드리는 건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참에 끊는 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속에 있던 말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을 올려줄 마당에 끊어버린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지난달에 저희 부부가 그렇게 결정했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주 주말에 저희 집 근처에 오셔서 올라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마침 잠들어 있었고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남편과 근처 커피숍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치더군요. 내 용돈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다시 줘! 라고 하셨고 남편은 엄마, 이제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드린 돈이 꽤 되잖아요. 제 상여금의 대부분은 대출원금 갚는 데 쓰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출 원금 갚는다고 했더니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급여일에 급여 일체를 제 통장으로 받기로 했고 대부분 이렇게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만약 계속 적반하장으로 자기 잘못을 모른 채 했으면 저희 엄마에게 미안해서라도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하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시부모님에게 돈을 드린 것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괘씸하지만 이제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으니 두고 볼 생각입니다.